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건축구조기술사, 이번에 역학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건축구조기술사 129회 1교시 1번 문제입니다. 감쇄비 크 사이가 0.1인 단자유독의 구조물에서 변이 응답에 대한 동적 증폭계수와 동적 증폭계수의 최대값과 공진 진동 두비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거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문제를 되도록 안 건드리셨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10분 내 풀기가 이거를 결과값을 암기하셨던 분이라면 쓸 수 있으세요. 근데 이거를 내가 유도해가지고 풀겠다. 저는 평상시 수업 시간에 이걸 유도해서 여러분들한테 풀으라고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유도해서 풀기에는 10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워서 풀으라는 문제인데, 근데 구조기술사가 과연 이거를 외워가지고 다닐 필요가 있나? 그때그때마다 계산해야 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적 증폭계수 DMF라고 하기도 하고 DAF라고도 합니다. 네, 다이나믹 마그니튜드 팩터 또는 다이나믹 앰플리퓨어, 죄송합니다. 팩터 해가지고 이것들이 의미하는 거는 정적인 처진분의 동적인 최대 처짐을 구하는 겁니다. 충격계수랑 비슷해요. 그러면 우리는 델타 스태틱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힘 P가 있고 강성 K가 있으면 처짐은 델타니까 델타는 K분의 P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델타 맥스는 해석을 해야 되죠. 동적 해석을.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하나씩 해보면은요. 먼저 가정을 해야 됩니다. MCK 구조계에서 조화 진동을 받고 있는 오메가 제로의 가력 진동수로 조화 진동을 받고 있는 구조물의 운동 방정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보면은요. 네, 이걸로 가죠. M 곱하기 Y의 2다 플러스 C 곱하기 Y다 플러스 K 곱하기 Y는 P0 곱하기 사인 오메가 제로 T 형태의 운동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거 가지고 식을 변형시키면 y의 2' 플러스 2 곱하기 크 사이에 오메가 n의 y' 플러스 오메가 n의 제곱 곱하기 y는 n분의 p0 사인 오메가 제로 t가 된다고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y에다가 a의 익스프레셜 람다 t를 대입하고 여기 각각 대입해가지고 이게 미분 방정식을 풀어주면은 y는 두 개씩이 나온다고 했죠. 호모지니어스 솔루션과 y의 파티큘러 솔루션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운동 방정식 풀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는 쓰실 필요가 없기는 합니다. 자, 여기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일시적인 응답이기 때문에 고려해 주지 않고 파티큘러 솔루션이 정상 상태 응답이기 때문에 얘만 구해주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얘를 미정계수법 이용해가지고 a 곱하기 사인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b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형태로 만들어주고 얘를 각각 y, y 프라임, y2 프라임에 대입하고 이 두 개씩 같다는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a 값과 b 값을 구해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는 것도 10분이 넘어갈 것 같아요. 예, 여기서 그렇게 미정계수법 이용해가지고 a 값과 b 값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구한 a 값과 b 값을 이용하면 델타 맥스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해서 구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구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기상으로요. 4, 그 사이의 제곱, 오메가 제로의 제곱, 오메가 n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로의 4승 마이너스 2의 오메가 제로의 제곱, 오메가 n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n의 4승이 나오고 분자에는 P만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예전에 저도 건축구조기술사 합격하셨던 분들 여쭤보면은 외워서 푸셨다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이걸로 외우셨대요.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저는 유도하는 방법밖에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뭐 워낙 암기력이 뛰어나신 분이시니까요. 외워버려서 문제를 푸셨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델타 스태틱 분의 델타 맥스로 나눠줘서 DMF를 구하게 되면은 분모는 이거랑 똑같고 여기서 n만 날라가고 p 대신에 오메가 n의 제곱으로 바뀌게 된 걸 DMF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나타나면 DMF는 여기 루트 안은 똑같습니다. 여기 m 날라가고 p 대신에 오메가 n의 제곱으로 대체되는 걸로 DMF가 결정이 되죠. 여기다가 그 사이에 0.1을 대입하면은 어떻게 바뀌냐? 그 사이에 0.1인 걸 대입하게 되면 루트 r의 4승 마이너스 1.96 r 플러스 1분의 1이 나옵니다. 여기서 r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제가 그냥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오메가 n분의 오메가 제곱 진동수 b를 의미합니다.
예, 고유 진동수와 가력 진동수의 비를 R이라고 했을 때 그 사이에 0.1을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이 동적 증폭 계수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변수가 R이니까 우리는 DMF 값을 R로 미분해 보면 되겠죠. 네, R로 미분해서 0이 나올 때 R 값을 구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R 값을 대입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0이 나올 때가 R 값을 구했더니 0.98994구가 나옵니다. 오메가 n분의 오메가 제로가 이 값일 때 DMF가 최소값이 됩니다. 최대값이 됩니다. 그렇게 R 값에다가 이거를 집어넣은 DMF 값을 구해봤더니 얼마가 나오냐? 5.02519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그 사이, 즉 감쇄비가 0.1일 때 정적인 처짐분의 동적 처짐에 대한 비율가 최대 5.025배가 나온다는 거죠. 네, 이 비율만큼 더 변이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감쇄가 0.1이라고 하더라도요. 자, 그럼 공진진동수비가 뭘 의미하냐? 공진진동수비는 최대 변이를 일으키게 하는 가력 진동수를 고유 진동수로 나눈 숫자입니다. 즉 여기서 R 자체가 공진 진동수 B가 됩니다. 고유 진동수분의 가력 진동수 내 그 가력 진동수가 공진을 일으킬 때의 진동수다. 그때가 공진 진동수가 되고 그때 R값 0.989949 자체가 공진 진동수 B가 됩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진 진동수는요. 그러면 오메가 제로, 공진을 일으키게 하는 공진 진동수 오메가 그냥 제로 맥스라고 해볼까요? 이거는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임의로 지어놓은 겁니다. 이거는 오메가 n분의 루트 1-2 곱하기 그 사이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다 0.1 집어넣으면 똑같이 0.989949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서 보면 나와 있어요. 네, 초프라 책에도 나와 있고요. 다른 기본서, 동력학 쪽 기본서에 보면은 공진진동수비 해가지고 이 수치가 나와 있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암기해서 푸는 거를 보내드리고 싶잖아요. 이해해서 푸시기 바랍니다.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AP 값만 구하는 과정을 정확히 알면 나머지는 최대값을 구하는 것이 그냥 수학적인 결과로 나와버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런 과정을 이게 2교시, 3교, 2, 3, 4교시용으로 나왔다라면 제가 진짜 문제 잘 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1교시로 냈다는 것은 이런 과정 없이 이것만 적으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암기로 외워서 풀어야 되는 문제밖에 되진 않죠.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아쉬웠던 문제이긴 합니다. 네. 자, 아무튼 이 문제 풀이하셨던 분은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꽤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네. 자, 여기까지 풀어보고 이제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